많은 투자자들을 겁먹게 만들었었던 9월달이 그나마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9월과는 정반대인 10월, 업토버라고 하죠. 가격이 역사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라는 10월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미국 달러가 고점을 찍은 것일까요?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승으로 장을 시작을 했었으나 지금은 혼조한 혼조세를 띠면서 마감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하락,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약간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가격 26,938달러, 27,0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와리가리를 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은 1,66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지난 8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감소가 되기 시작했다. 목표치인 2%를 향한 연준의 긍정적인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매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반면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임금이죠. 월급이라든지 수당이 높아질수록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이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20까지 상향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시간당 $20, 이를 원화로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환율로 27,0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런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음식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를 잠재우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억만장자이자 금을 좋아하지만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도 한 레이 달리오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때문에 미국은 부채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빚은 어마어마하며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야기하기를 정부의 부채가 33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 규모와 높은 금리를 고려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미국 국채는 일본과 중국 등 외국 정부가 주요 수요처였으나 최근에는 이들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으로 미국의 주요 은행과 연기금들도 막대한 평가손을 입고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이라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른 나라 정부들에서 국채를 던지면 결국 이거 누가 삽니까? 연준이 사게 되겠죠. 미국 정부의 만기된 빚들을 다시 또 빚을 내가지고 갚아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죠. 그냥 뭐 개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이런 개판 속에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가정 역시 고금리 타격, 본격화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자,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아니라 뭡니까? 대출 기준 자체가 까다로워져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숫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 일반 중산층이 일반적인 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드디어 버블이 한번 꺼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시민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빚이 1조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자 신용카드 부채가 더욱더 부담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안을 놓고 티격태격 셧다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근데 뭐 이거 쇼죠. 결국은 쇼부를 치게 되면서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업데이트라고 해야 될지 예상했었던 대로 SEC는 이번에도 결정들을 차례차례 미루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블랙락, 인베스코, 발키리, 비트와이즈가 제안한 비트코인 현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뤘죠. 다음으로 미루면서 내년 1월로 넘겼는데요. 아마도 남은 3개 신청들 위즈덤트리, 바네크, 피델리티 역시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측들이 나오기가 무섭게 위즈덤 트리의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더러운 게리 겐세이.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모습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상어라 불리는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해주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강세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센티멘트의 분석 제기가 됐습니다. 상어들 같은 경우는 최근 1303만 개를 축적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사람들도 엄청난 부자겠죠. 일반인들에 비하면 부자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롭게 비트코인을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강세 직전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고래들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업토버 10월 달에는 항상 가격이 올라간다. 2013년도 때 이후로 딱 두 달 빼고는 10월 달에 꾸준한 가격 상승을 보여온 비트코인. 자, 2023년도 10월 달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일단 9월 달 같은 경우는 잘 넘겼기 때문에 10월 달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 같은 경우는 좀 10월 달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달러가 최근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드디어 달러 약세가 나오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겠다. 비트코인이 29,000달러를 찍고 위에서 안착하게 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나는 상승을 예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항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한편 비트코인이 단 반감기까지 계속해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는데요.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으로 자기가 만든 지표에서 숏 포지션 시그널이 떴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단 반감기 전까지 여전히 해당 추세선 근처까지 2만 달러 근처까지 비트코인이 흐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섞인 눈으로 10월달을 맞이하고 있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현물 ETF들의 대부분이 결정이 미뤄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성적이 좋은 달인 만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 SEC가 바네크 등등이 신청한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결정을 미뤘기 때문에 다른 ETF들도 미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발키리의 선물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나중에 부랴부랴 추가 소식으로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더리움이 또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ETF 운용사 켈리가 해시덱스와 손을 잡고 또 다른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엊그제 있었던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쇼치고 있었던 쇼쟁이들 뚝배기가 제대로 한번 또 터졌다라고 하는데요. 1100만 달러가 청산 살벌합니다. 과연 이더리움 선물 ETF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최소 단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석가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현물 프리미엄이 선물 프리미엄보다 올라가게 되면서 선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펀딩이 마이너스다. 그만큼 숏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 상승 추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이다라고 댄 크립토 트레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니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다가 1645달러를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후에 추가적인 강력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더리움 그동안에 많은 축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거래소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이 빠져나가기도 했었는데 10월달에 한번 뭔가 한 달까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펄쩍 뛰어버린 개구락지 코인 페페의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는데요. 그 배경에는 고래 4마리가 10시간 동안 무려 2조 9,900억 개의 페페를 매집했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 밈코인 가지야. 자, 그 다음으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물 자산들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8,700만 달러어치 실물 자산을 매입을 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테조스. 조스바가 생각나는 테조스.
프랑스 박물관이랑 테조스가 파트너십을 맺고 이번에 개막하게 되는 반고흐 전시회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NFT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한껏 더 들뜨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주말 동안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추석 연휴 광주댓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광주댓이 일당이어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